제가 깁슨 기타가 3대가 있어요. 베이스, 레스폴, 넥부 SG 제가 수리했죠 이거. 넥부 한 번도 안 된 SG 스탠다드. 이렇게 3대가 있어요. 얘는 뭐냐고요? 오늘 이 기타에 대해서 한번 신랄하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대로 하면 저격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화가 나네. 잠깐 좀 기타를 좀 치우고 일단. 때는 거슬러 올라와서 2014년 그 당시에 뭐가 큰 이슈였냐면은 중국에서 깁슨뿐만 아니에요. 뭐 팬더도 있고 여러 가지 명품 기타를 정말 황당하게 짝퉁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다. 가격도 20만 원대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유튜버들, 특히 미국 아재들이 짝퉁 깁슨을 사가지고 리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짝퉁 깁슨을 뭐라 그러냐면요, 차이니스 깁슨의 약자 줄여서 칩슨이라고 해서 칩슨. 그러니까 이것도 칩슨이에요. 근데 저도 너무 궁금했죠.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받았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무리 짝퉁이지 뭐 괜찮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사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좀 운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꽤 괜찮게 만들어진 녀석을 뽑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런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그마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마지막 게 진짜 어마어마한 핵폭탄입니다. 정상적인 깁슨 보세요. 일단 모든 게 말이 안 되지만, 자, 상표권 위반입니다. 7, 80년대 일본 회사들이 깁슨이나 팬더 기타들을 많이 카피를 했어요. 너무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 오리지널 회사에서 소송을 많이 걸었다고요. 로스트 기타라고 해서 사실 요즘에 되게 값이, 중국 값이 굉장히 높아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걔네들도 악기 회사 이름만큼은 지네 거 이름 박았다고. 근데 이거 봐봐요. 대놓고 그냥 깁슨 이렇게 써놨죠. 여기 레스폴 커스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요게 SG 기타인데 옛날에는 이 기타 이름이 원래 레스폴이었어요. 그래서 레스폴은 맞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리고 뒤에 시리얼 넘버 메이드 인 USA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에 USA라는 지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깁슨 기타는 이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그 기타 히스토리를 알 수 있거든요. 01 치면 나올까? 미국 내시빌에서 2016년 6월 20일 날 44번째로 만들어진 기타다라고 나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시리얼 넘버를 쓰진 않았어. 어딘가에서 시리얼 넘버를 보고 중국에서 이거 만드는 공장에서는 아마 전부 다 이 시리얼 넘버가 박혀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도장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요. 이쪽은 괜찮은데 요 헤드 이거 뭐 스프레이가 아니고 붓으로 막 칠한 것 같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하드웨어를 좀 보면은 줄감기 오링 부분이 그냥 이거를 빼면 그냥 떨어져 나와버려요. 좀 황당해요. 어쨌든 튜닝했을 때 줄을 잡고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 봐줄만 해. 그리고 이쪽 보시면 3 픽업 이렇게 나온 SG 모델을 SG 커스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고로 막 80년대 산 거 아니면은 리이슈된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4,500불에서 5,000불 가까이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60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하드웨어가 또 특이한 게 이건 또 국산입니다. 한국 제품을 갖다가 꽂아놨고 픽업 셀렉터 작동되고요. 일단 그 볼륨 되게 톤 2개인데 뽑으려고 뽑았는데 그 안에 그 쇠 기둥까지 쑥 뽑혀버리더라고요. 다행히도 뽑을 때 톤이 10이었어.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내가 돌리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톤 컨트롤을 항상 10에 두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뺀 김에 깔맞춤 해줘야 되잖아요. 이쪽 톤 노브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뒷판. 일단은 합판은 아닙니다. 원목은 맞아요. 자, 원목은 맞습니다. 딱히 뭐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은 뭐 배선도 다 돼 있고 하이패스 필터 역할하는 캐패시터도 뭐 달려 있고, 예. 그리고 여기 뭐 토글 스위치도, 예. 뭐 뚜껑도 뭐, 자, 먼저 이렇게 손으로 조각한 듯한, 예, 뚜껑이 있고, 여기 실딩이 없는데, 원래 깁슨도 여기 실딩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욕심 나면은 부품 몇 개 갈면 돼. 여기 뭐 CTS 이런 걸로, 뭐, 몇만 원 투자를 하면은, 이 부분은 그 문제 없으니까, 괜찮겠다. 그 생각에, 딱, 잭을 꼽고, 튜닝을 했죠. 약간 느낌이 이상해. 하모닉스 위치도 좀 이상하고, 기타가 왜 이러지 하고, 인토네이션을 보려고, 하모닉스를 땅 당겨보는 순간 기타를 집 밖으로 집어 던질 뻔했어요. 자, 기타의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기타는 깁슨 타입과 이런 팬더 타입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현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깁슨하고 팬더하고 달라요. 깁슨이 좀 짧습니다. 팬더가 좀 더 길어요. 당연히 요 프렛들의 위치가 그 기타에 맞게 그 위치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리 법칙도 있잖아요. 뭐 줄이 이렇게 떨릴 때 정중앙을 잡으면은 이렇게 2배가 되면서 양쪽이 떨리고, 정중앙 12플랫인데 여기서 한 옥타브 높은 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깁슨이랑 팬더랑
플랫 위치가 똑같아. 예. 이 기타는 깁슨이라고 해놨으면 어쨌든 깁슨의 요 길이와 요 넥 플랫 위치를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깁슨 보세요. 플랫 위치가 전혀 안 맞죠. 한마디로 이 녀석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깁슨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프렛들이 박힌 위치는 팬더의 위치에 박혀 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튜닝, 정상적인 음을 낼 수가 없는 기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6만 원짜리 짝퉁 기타를 사면서 너무 큰 걸 바라는 거 아니야? 전 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연주만 할 수 있을 정도면 한번 재미로 한번 사보자. 튜닝이 안 된다고. 제 음을 낼 수가 없는 기타예요. 말도 안 되는 음계가 나오는 기타예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보면은 판매자한테 환불 요청하는 그런 버튼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전액 환불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기타를 보내냐. 이건 쓰레기다. 이건 내가 버릴라도 돈이 든다, 한국에서.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6만 원 정도 제가 부분 환불을 받았어요. 기타는 그냥 네가 버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은 어느 정도 인토네이션이 맞아요. 자, 제가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은 뭐 눈썰미 좋으신 분은 이미 보셨겠지만은 제가 이 프렛을 다 빼가지고 깁슨 위치에 다시 옮겨 박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흉터도 많이 남고 깁슨의 현장 스케일 길이에 박혀있던 이 브릿지를 뺀 다음에 그 구멍을 메꾸고 제가 뒤로 뺐어요. 팬더 스케일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넥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기타는 한마디로 짝퉁이지만 어쨌든 깁슨에 이걸 달고 있지만 이 현장과 넥 프렛은 팬더인 기타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얘 이름을 지어줬죠. 팬더와 깁슨의 합성어. 팬슨.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키가 얘가 커. 네, 한참 크죠, 이만큼. 원래 이걸 가지고 영상을 찍을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 밴드 동아리 방에 얘를 거의 3년 이상 제가 방치하다가 작년 초에 회사 나오면서 제가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 뒤로도 그냥 저 창고에 처박혀 놨다가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저처럼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시는 분이 없도록 영상 하나 남겨놓고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뭐 자기 전에 막 알리 보다가 갑자기 오, 깁슨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20몇만 원, 30몇만 원이냐? 절대로 혹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만들어진 제품은 아닐 거예요. 뽑기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판매 페이지에 제품 사진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이 부분은 안 보여줍니다. 자기네들도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가방이나 뭐 명품 짝퉁 같은 거 세관에서 다 걸리면 아프잖아요. 나중에 다 태워버린다고. 이건 원래 걸려야 돼. 근데 나 이거 안 걸리고 들어온 것도 좀 신기해.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 앰프 이런 걸 전부 다 제 아들내미한테 줄 건데 저는 알죠. 이 기타를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기타라는 거를. 근데 저놈이 예를 들어서 한 30년 후에 그때 가면 기타 가격이 더 올라 있겠죠. 야, 지금 팔면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벌 수 있겠는데? 그 뭣도 모르고 시장에 내놨다가 쇠고랑 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타를 폐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폐기를 할 거냐?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고심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굳이 왜 이걸 버리냐? 그냥 써라, 재미로. 네. 두 번째, 언젠가 있을 나중에 공연 마지막 앵콜곡으로 이 기타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꿈에서만 그리던 기타 뽀개기를 한번 한다. 세 번째, 전 세 번째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깁슨 기타가 이렇게 쓰러지면 여기 넥부가 잘 되잖아요. 넥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얘를 땅 떨어뜨려 봤을 때 그 떨어지는 부위에다가 초고속 슬로우 비디오 카메라를 몇 대 설치해 놓고 어떻게 깨지는지 얘가 그 순간 포착을 한번 해보는 재료를 한번 써볼까. 혹은 더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제대로 된 정상적인 회사에서 중국의 OEM으로 공장에서 생산된 기타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인 기타입니다. 그런 기타들은 저는 말도 안 되게 짝퉁 기타를 만들어서 파는 몇 안 되는 비양심적인 불법적인 회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꺾어야지 부러지나? 이 자세로는 내가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참고 다음에 넌 처리 대상이야.